네, 안녕하세요. 정옥기 네. 선생님과 함께 네. 아이의 마음을 여는 하브루타 대화법 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2부입니다. 네. 진짜 네. 선생님 같으세요. 네. 선생님 맞아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제가 초등학교 학생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그렸던 그 이상적인 선생님 네, 같으세요.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 네. 네. 지금 이렇게 다시 제목을 보니까 아이의 마음을 여는 그쵸. 이라는 이 문장이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했나, 내가 좀 들여다보려고 했나, 그런 노력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브루타 대화법을 통해서 뭔가 지성이 발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보통 그런 네.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 네, 맞아요. 하브루타에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이의 마음을 여는 이라는 이 제목이 네. 그냥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일단은 하브루타는 경청하고 또 네.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노트도 만들고 음, 그 우리 틀밖에서 놀게 하라 김경희 네네네. 교수님 나왔을 때도 아이 질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라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질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의 질문이요. 일단 지금 로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뭔가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매개체가 되는 건데 사실 유대인들은 늘 질문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여기 돌멩이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돌멩이만 놓고서도 30분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에 대해서 돌멩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식에서 시작해서 질문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실은 저희는 질문이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은 질문만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 질문은 그렇게 대화하기 위한 매개체인데 그거 자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 만드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할 때는 그걸로 이제 많이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하거나 뭐 저희 집 아이들이랑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질문 만들기를 해요. 근데 질문을 만드는 게 의외로 처음엔 재밌어요. 네. 처음엔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을 막 많이 만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질문도 했어,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만들면 뭐든지 자꾸 하면은 지겹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던질 수 있게 되어서 익숙해지면 질문 만드는 과정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질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이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 생각하면 네. 되죠. 그래서 아이들과 쏙쏙 질문, 곰곰 질문, 네. 라면 질문 이렇게 재밌게 아이들에게 딱 맞춰서 네. 질문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전성수 교수님께서 좀 제시해 준 것들을 제가 아이들이랑 실천하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안에서 질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생각 질문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들어있죠. 그러면 생각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났으니까 책을 읽고 나서 어때요? 이런 질문은 이 안에 답이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질문이 있어. 물론 질문이 어떤 질문은 좋고 어떤 질문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필요한 건 이 안에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필요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종류를 이렇게 아이들이랑 얘기했는데 이 안에 답이 들어있으면 쏙쏙쏙쏙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랑 네. 쏙쏙 질문이라고 애들이 같이 붙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곰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곰곰 질문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와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면 해서 그래서 라면 질문 이렇게 붙여서 애들이랑
해본 거예요. 네. 네. 음. 그래서 보면 책에 그런 질문의 구체적인 사례들, 뭐 예를 들면 사실 질문, 쏙쏙 질문에는 네. 뭐 오두막집이란 어떤 집인가요? 뭐 농부가 가진 재산은 무엇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질문의 사례들도 잘 적어 주셔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읽어보시면 바로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이제 이렇게 읽었으면 좀 뭔가 부모가 시도를 해보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꼭 구분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구별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쵸. 그런 거를 좀 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 근데 제가 그렇게 실수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질문이다. 이건 이런 질문이다. 이렇게 꼭 유형을 나눠서 꼭 이걸 지켜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건 목적이 아니니까 맞아요. 주의하셔라.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엄마나 교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지만 그냥 읽어주는 것과 엄마나 교사가 미리 사전에 이 그림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작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메시지를 혼자 스스로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아이한테 접근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브르타를 실천한다고 할 때 그냥 뭐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야. 하브르타는 그렇게 실천하는 것과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하는 것은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다르잖아요. 네. 접근 방식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아이한테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면 아이가 더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걸 엄마는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다독다독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입장인데 네. 굉장히 인터뷰 많이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받는 분들, 같은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계속 같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스트레스랄까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질문하는 법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왜 코끼리를 아래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옆에서도 볼 수 있고 귀를 젖혀서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방법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느낌 묻기, 비교해서 묻기, 의견 묻기, 장단점 묻기, 추리해서 묻기, 원인 묻기 되게 많구나. 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전성수 교수님께서 처음 쓰신 책에서 네. 이렇게 제시해 준 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는 또 나름대로 교실에서 실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가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하는 걸 접하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런 질문을 이런 걸 물어보다니 하고 조금 깨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 이렇게 여기서도 질문한 스스로 엄마가 이제 내가 수업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질문하는 모습 스스로 적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엄마도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걸 들으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는 좀 그 스펙트럼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만복인의 떡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하브르타 수업을 한 그 내용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만드신 열정과 아이들이 재미나게 따라준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또 그 블로그가 QR 카드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떤 글자로 다 막 했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아까 얘기한 그런 생각의 토대, 하브르타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많이 얻었다면 실질적인 방법이나 이런 수업 내용들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굉장히 보충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도토 쌤의 작은 씨앗 하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놀러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어서 아예 교재처럼 다른 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수업을 다 짜실 수 있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자율성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수업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복인의 떡집은 이제 일단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거야, 책. 근데 요즘 이제 공교육에서 온 책 읽기라고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잠깐 소개했는데 저기 슬로우 리딩이라고 네, 그쵸? 슬로우 리딩.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슬로우 리딩이라고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책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샛길로 빠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복인의 떡집은 그 떡을 먹고 이제 그 예, 말이 변화되는 것,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작가님께서 김리리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굉장히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런 네, 내용이에요. 사야겠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요. 네, 네. 막 무슨 떡을 먹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무슨 떡을 먹으면 예쁜 말만 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샛길로 빠질 수 있을까요? 떡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떡을 생산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떡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떡. 그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 친구한테 친절을 베푸는 떡. 이렇게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학교를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떡 만들 때 맞아요. 바나나. 네. 네, 그래,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같이 고민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 수업은 사실은 되게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준비한 것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반 교실에 협력교사 선생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이거 하면 너무 애들 재밌어 할 것 같지 않아? 막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고민을 거듭해서 그래서 그 책을 프로젝트 북이라고 거기 표현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애들이 한 번 하고 끝나면 없어지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했던 과정을 책처럼 엮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서 또 의미도 있으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드는데 이것도 애들이 나만의 책이니까 그림도 아이들이 그리고 표지도 아이들이 꾸미고 색깔도 아이들이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 중시해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밥을 놓고 예쁜 말 해주는 것, 그다음에 나쁜 말 해주는 이제 그런 실험도 이제 해보는 과정도 다 수업의 과정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수업을 했다고 김리리 작가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까지가 수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지났는데 작가님이 답변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다 수업이 되는 건데 실은 이제 그게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것, 내 말이 바뀌는 것 이런 과정. 아까 말씀드린 역량, 삶 속에서 역량을 기르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구성한 프로젝트이긴 한 거죠. 너무 신나했을 것 같아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고요. 네. 떡, 뭐 어떤 떡을 만들까 하면 저도 막 아이디어 계속 막 내고 싶고요. 또 작가님이 답을 주셨을 때 아이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읽어줬죠.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나머지 너무 말을 못 잇는 진짜로 답변을 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막 수업 시간이 상상이 돼요. 이렇게 막 떡을 종류별로 이렇게 사놓고 이 떡은 뭐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근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떡을 사지 못하고 아이클레이로 떡을 만들었어요. 네, 애들이랑. 예. 그래서 이제 그 제 수업을 또 이제 다른 학년에서 또 할 때는 직접 떡을 사셨어요. 뭐 학교에서는 뭐 사정상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똑같이 그럼요. 아이랑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음식 갖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반찬을 먹으면 너는 오늘 10시에 자는 거야. 역시. 네. 막 상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막 대화를 해야 되고 하부르타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처럼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도 좀 얻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아이들이랑 클레이를 만들면서 이거는 뭐야? 이거 왜 만들었어? 이런 거 자체가 의미 있는 활동이 너는 되는 어떤 거죠. 떡을 만들고 싶어? 묻기만 하면 맞아요. 재미없는데 진짜 떡을 막 노랑떡, 파랑떡 사와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건 무슨 떡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를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아이들의 질문을 여기 적어주셨는데 네. 작가님은 몇 살이세요? 만보기는 공부는 잘하는데 왜 나쁘게 나오나요? 책을 쓸 때 피곤했나요? 애들이 궁금한 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네.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작가님도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진짜. 네. 그래서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느낀 게 아이한테 매일 책을 읽어줘요. 근데 읽어주는 데서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 이런 것까지는 좀 진행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거에서 딱 끝나는데 이런 활동까지 이어지면 정말 더 아이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재미도 있고 네. 또 즐거워할 것 같고 행복해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그쵸.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실상을 읽어주면 다행인 실상은 하루에 책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읽어주면 뿌듯해. 거기서 끝이야. 이제 네. 자라. 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네. 하면 아이가 더 행복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네. 많이 드네요. 근데 진짜 저는 해보면 책을 딱 덮고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니야 빨리 다음 책 읽어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펼쳤을 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책을 제가 미리 읽어줄 때도 있고 같이 처음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딱 보고 이거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느낌도 있더라고요. 딱 덮고 나서 자 이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거 무슨 분위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간에 아이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대화를 나눠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엄마의 그 미션 완료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멈추더라도. 예.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책을 읽다가 여기서 궁금해하고 막 3, 4% 빠지고. 예, 그럼요. 완독이 목적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근데 엄마는 이걸 다 읽고 싶고 다 읽어줬다는 뿌듯함을 빨리 그쵸, 느끼고 맞아요. 싶고 이제 다 두 권 다 네. 읽고 자고 싶은데 네, 맞아요. 제가 계속 딱 잡으면서 엄마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딴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게 아부르탄데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다음 얘기 궁금하니까 빨리 넘어가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완독을 해서 뭔가 했다라는 마침표를 찍고 싶은 마음과 아이가 이렇게 중간에 궁금해하는 게 사실 그게 더 그쪽에 쫓아가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다 읽고 얘기할까? 궁금하지도 않니? 막 이러면서. 아빠는 뒤쪽이 너무 내용이 궁금한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리드하고 싶고 이걸 빨리 책을 읽어주고 재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사실은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꼭 육아서를 한 번씩 읽어줘야 되는 게 있게 돼요, 자꾸. 여기서 배운 것들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엄마도 계속 배우지만 맞아요. 이따가 이런 책을 다시 읽으면 아 맞다, 이게 중요한 거였지라고. 맞아요. 되새김질되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저도 네. 밥 먹듯이 3일에 한 번 육아서를 읽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또 네, 작심삼일 그렇게 되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선생님 가정에서는 이제 자녀분들과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이 하브루타를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했던 거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작할 때 되게 열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열정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네. 막 할 때는 막 어디 가든지 간에 하브루타 하자 우리 막 하브루타 하자. 그리고 뭐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뭘 했던 생각이 나냐면 그 오바마 그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못했던 영상 네. 알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던 거. 중국 기자가 결국 네, 질문했었죠. 루이청강이랑 중국 기자가 네. 이제 결국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딱 보고 자 이제 우리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먼저 질문 만들고 이제 여행 가서 그거를 지금 막 말이 뛰놀고 있는데 너무 바다가 막 파도가 저녁 치고 때 있는데. 밤에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만 네네.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때는 어려서였는지 그냥 잘 따라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도 질문을 하니까 제가 책에서도 둘째 은희가 이제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야 기다려봐 우리 엄마 계속 질문할 거야. 딱 봐라 이러면서 기다려.
질문인데 저거 하부르타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좀 익숙해질 거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는 맨날 질문만 하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도쿠 활동지를 해놨는데 자기도 다 질문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 우리가 교육과정에 이렇게 드러나는 교육과정도 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그런 거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냥 배운 거구나 얘도 네. 나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고 이제 어쨌든 질문하고 들어주려고 하니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였냐면 제가 첫째 아이 때문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끝에 물음표 던지는 것.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항상 지시랑 평가만을 일삼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주눅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눈치 막 굉장히 그랬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 그리고 사실은 지금 들여다보면 참 글씨도 잘 쓴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되게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시영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혼내고 그랬던 거 되게 미안하고 엄마가 학교 갔다 와서 할 일 막 이렇게 리스트로 적어놓은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을 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는 괜찮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꼭 어렸을 때 내가 되게 막 화내는 엄마, 막 짜증을 요즘에 일삼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시작한다면 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고 아이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되게 떠올리기도 한 게 우리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이들이 이렇게 왜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네 마음이 어땠냐고 그 사람의 말하고 싶은 걸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랬구나 너가 네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얘기해주는 걸로도 웬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하부르타를 그런 도구로만 상의력이 샘솟고 맞아요. 그리고 지적으로 뭔가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를 만들고야 말겠어. 정말 멋진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부르타는 좀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 뭔가 감성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책에서 하부르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관계, 아이와의 어떤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했다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전 되게 좀 아까 말씀 들으면서 어떤 대목이 떠올랐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사례 잠깐 책에 담겨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쁘게 쓴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아이의 일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고 어법에 맞게 쓰기를 바랐죠. 교사 엄마의 쓸데없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 이달락이 되게 좀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는데 정말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서 교사였다 보니까 기준이 높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많이 봐서 내 아이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맞아요. 그쵸?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결국은 하부르타를 실천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행복했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었다 그랬잖아요. 학급을 운영하면서 어려웠었고 그래서 하부르타가 제게 다가왔고 이제 실천하면서도 생각나는 3학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왔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짜고짜. 네. 다짜고짜. 선생님 그래서 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아, 맞아. 하브루타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누구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니까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엄청 맞고 온 거예요. 맞고? 네. 아이고, 예.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나한테 화를 내는 줄 알고 막 화가 났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이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저도 이제 내가 잘했구나. 이제 행복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행복해진 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하브루타를 놓을 수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르치지 않는 배움이라는 네. 그 말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네. 가르치지 않는 배움. 아이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엄마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다라는 거, 교육하다라는 educate라는 단어 안에는 끄집어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어주는 사람, 촉진자, 지원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엄마랑 교사가. 뭔가를 눌러서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뭔가 인풋이 있어야 나올 네. 게 있지 않나? 아이들은 그냥 나오는 존재인가? 그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창의력 하는데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외워도 되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네. 저희가 스캐폴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라고요? 네. 이제 비기를 설정해 준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넛지 같은 거랑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맞춤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내가 인풋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전혀 인풋이 안 되는 스스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만 이렇게 쿡 옆에서 눌러주면 많은 것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은 그 맞춤형,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인풋도 그 아이는 이만큼의 인풋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인풋을 굳이 막 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찾아가는 아이구나. 네. 그거를 발견해서 엄마가 적절히 인풋해주는 것. 인풋이 있어야 창의력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게 결국엔 그 아이를 아는 거죠.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도 하브루타 해라.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결국엔 저도 제 삶에 대해서 하브루타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수업 준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준비를 대충 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뭔가를 좀 써야겠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것처럼 엄마들도 아이한테만 막 집중해 있으면 어느 순간 되게 허전할 때가 오거든요. 그죠? 네. 왜냐하면 아이한테 매달려 있다가 아이는 쑥 커버렸는데 나한테는 남겨진 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온다고 선배 엄마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한테만이 아니라 내 삶도 찾아야 되는구나,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삶을 이렇게 같이 하브루타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엄마의 삶은 아이를 키울 때는 결국 아이한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아이랑 연결되는 건 곧 내 이웃의 엄마들과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냥 뭐 재밌게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공부해 보는 것.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그 학부모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엄마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오늘 로사님이랑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교육자와 학부모와
서로 그 맞닿아져야지 우리가 바른 교육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막 공부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공부하시고 요즘에는 혁신학교에서는 그 수업까지 교육과정까지 들어와서 엄마들께서 같이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의미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머니들도 되게 전문성 있는 네, 어머니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또 그런 네.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이나 엄마들끼리 네. 부모님들끼리 나누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의 마음을 여는 하브루타 대화법에 네.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마즘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더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있으시다면 얘기는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담은 내용과 어쩌면 연결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뭔가를 실천한다고 할 때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네. 저도 완벽하게 되진 않았고 그렇지만 그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모여서 쌓이면 어느샌가 조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책도 같이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게 기회였는데 이 시간들이 되게 이렇게 아쉽기도 하면서 그래도 밥 차려서 삼시세끼 먹고 그럼요. 잘 그리고 뭐라도 하시네요. 해보려고 막 해보고 잘했어. 아유, 됐다. 잘했어. 그냥 잘했어.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고 있으실 텐데 저희 방송 보면서 좀 많은 것들 또 느끼시고 또 잘했다고 잘하고 스스로 있어요. 토닥이고 예. 다독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네. 잘했어. 모든 엄마들이 떨어져서. 잘 하고 계세요. 모두 잘하셨어요. 책을 읽어주는 부모라는 것만 훌륭하신 부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도전 받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막 정말 음. 중간에 딴짓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많이 열어주시고 내 마음도 한번 돌봐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